2024년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시장 침체 등 부정적인 경제의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것들에 오해적인 부분도 있으며 맞는 부분도 있다. 한국보다 빠르게 기업형 피트니스 시장이 발달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일본의 사회체육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바디 채널 인사이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가와 대학교를 가게 되었다. 일본 사회체육, 특히 공공관리 시설 쪽과 민간기업의 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오오타케 교수와 가천대학교 교수 박명희 교수를 만나보았다. 먼저 오오타케 교수는 일본 사회체육의 전환이 컸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지정관리자 제도로 뽑았다. 2003년도에 도입된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는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제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시설 체육관을 설립하였으나 운영과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에서 힘들었다. 그래서 전문 민간기업을 계약하여 운영적인 부분을 맡겨서 운영하는 게 지정관리자 제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운영관리나 수익적인 부분에서 신경도 안 쓸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위탁관리로 수익을 내어 사내 영업이익률을 남기며 입주민 회원들 또한 전문 민간기업의 운영 서비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오타케 교수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지어졌던 월드컵 경기장을 예를 들며 국가 스포츠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얘기하였다. 현재 2002 한일 월드컵 경기장들은 월드컵의 화려함 뒤에 제대로 된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계속된 적자들로 인해 골머리가 쓰이고 있는 게 현실. 그래서 공공시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한 민간사업자를 통해 스포츠교실, 학원, 도서관, 학동 보육 등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신주쿠 스포츠센터, 이곳은 공공체육시설을 아식스라는 글로벌 대기업에게 지정관리자를 맡긴 상태이며 아식스는 신주쿠 스포츠센터 공공시설 이용객들에게 합기도, 배드민턴, 수영, 헬스, 노인 스포츠까지 다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곳에서는 센터 내 스포츠협회와 지역주민 간의 교류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대표적 사회체육시설 업체. 우리에게 게임 회사로도 유명한 코나미이다. 코나미는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 글로벌 브랜드이며 일본 야구 메인 스폰서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일본에서는 코나미가 피트니스 산업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 지정관리자 제도의 민간기업이기도 하다. 직영으로는 166개 공공시설 지정관리자로 212개를 맡고 있다. 코나미 스포츠는 코로나 기점으로 매출의 복세에 보이고 있으나 2019년 대비했을 때 경상이익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와중에 직영매장 관리 매장은 적자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정관리자로 위탁받은 매장에서 이익을 발생시켜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나미 스포츠에게는 지정관리자 시설 경영은 꼭 필요한 것이다. 코나미 스포츠는 지정관리자 수익뿐만 아니라 일본 내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영과 같은 종목 수업을 해주어 대여해주는 수익을 내며 센터 회원뿐 아니더라도 1만 원이란 비용으로 스파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수익을 내고 있다. 반면 코나미 스포츠는 자체 코나미 엘리트 스포츠 선수 출신들로 이루어진 수영 강사진들로 질 높은 수영 수업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고객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위탁관리와 학교 수업 품질 향상, 그리고 노인 스포츠 등을 코나미에게 맡겨서 좋으며 코나미는 안정적인 수입 창출 및 사회적 기업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주었으며 회원의 입장에서는 품질 높은 수업 관리 및 시설 이용이라는 전형적인 지정관리자의 장점이 부각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다. 일본 피트니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피트니스 업계에서 단연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애니타임 피트니스가 초코잡에게 뺏긴 것이다. 오래 걸린 것도 아니다. 단 2년 안에 벌어진 일이다. 과연 초코잡은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성장 전략을 펼쳤길래 부동의 1위 애니타임 피트니스를 추격한 것일까? 일단 부동의 1위였던 애니타임은 어떤 피트니스일까? 애니타임 피트니스는 전 세계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반무인 피트니스다. 70, 80평형대 매장 규모의 고퀄리티의 머신들 전 세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당연 2022년도까지 일본의 압도적인 매장 개체수를 보였다. 반면 초코잡은 라이잡에서 2022년도에 신설된 브랜드로서 완전 무인으로 이용된다. 편의점 문화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센터 내의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네일아트, 피부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소형의 공간을 함께 창출하였으며 애니타임의 절반도 안 되는 2,980엔이란 금액으로 가볍게 와서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어냈다. 운동 시설 품질에 집중했던 애니타임과 달리 초급자에 타겟팅하여 낮은 금액대와 지역 접근성으로 승부를 본 것이 적중한 것이다. 애니타임은 초코잡을 겨냥하여 승부수를 띄웠다. 전문 운동 출신이 아닌 유니클로, 코닥 등에서 역임했던 영업 출신의 CEO 야마베 사장을 스카우트하였다. 애니타임의 전략은 이러하다. 애니타임의 주 고객 타겟층이었던 운동 경험치가 있는 80%가 남성 회원이었으나 여성 타겟을 목적으로 메인 모델을 여성 모델로 내세웠으며 여성의 대표 운동인 바레 운동의 도입 그리고 일본 특유의 회사 문화인 CS 매뉴얼 등을 만들어 무인으로 운영되는 초코잡을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둘의 경쟁이 서로에게 악영향인 걸까? 가천대학교 교수인 박명희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일단은 일본 분들의 회사 그 조직 문화는 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인 분류에서는 일본이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렇지만은 집단 조직 문화에서 특히 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훨씬 더 조직을 더 우선하는 거죠. 일본은 굉장히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초코잡에 대한 성공 사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애니타임은 세계 최초의 24시간 짐인 건 맞는데 무인은 아니에요. 초코잡은 무인 시스템이고 애니타임은 스텝이 있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애니타임은 요금이 7,000원, 8,000원이니까 7만 원, 8만 원 정도인데 초코잡은 요금이 3,000원 미만, 2,980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금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초코잡은 애니타임의 고객을 뺏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 운동을 하지 않았던 고객을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유인을 했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고객을 뺏지 않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본의 그런 일적인 조직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일에 대한 성향적인 부분이 많이 녹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애니타임에서 엄청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애니타임은 미국에서 시작은 되었지만은 독일이나 싱가포르의 그 라이센스를 일본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본적인 서비스, 일본의 그 손님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런 어떤 조직 문화에서 파생된 부분, 영향 그런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매니지먼트를 했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봤을 때는 일본식 경영, 일본식 피트니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좋구나. 세계적으로 스탠드도 할 수 있겠구나. 고객을 확보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일본 쪽에서 독일이나 싱가포르의 라이센스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니타임하고 초코잡하고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그거는 좋은 경쟁 관계죠. 왜냐하면 피트니스라는 거는 국민 건강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서비스를 개선하다 보면은 점점 더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런 면에서는 발전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애니타임과 초코잡은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지만 초코잡의 새로운 타겟층의 형성으로 인한 피트니스 운동 인구가 늘었다라는 건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운동산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조 그리고 기업형 소형 피트니스 산업에서 또 다른 사업 영역의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한 생존 방법을 볼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각 나라만의 정책, 문화가 다름으로 인한 성공 비결의 요소가 다를 수 있다. 고령화, 피트니스 인구수의 증가 등 한국의 피트니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